하나, 둘, 셋.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동천동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동천동 화이팅!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던 게 나는 광주 사람이에요. 66년도에 학동에 살았습니다. 학동에 그 저도 있잖아요. 저도 조금 밖으로 우리 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는 제 고향이라고 합니다. 또 자주 광주에 방문하고 싶어서 오늘 이 기회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의 평화로운 역사를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히 첫 번째 왕조가 길었다는 것. Longest dynasties. 그러니까 한국에는 왕조가 이렇게 7년, 500년 그렇게 해요. 재미있는 게 신라의 992년하고 고려의 조선하고 합치면은 똑같은 992년입니다. 몰랐죠? 네. 이 외국 양반한테 감사해야지. 우리 학교에 못 배웠던 여기 이제 배우신 거죠? 그거 재밌죠? 이거 뭐냐예요? 어떻게 똑같이 나올까? 아주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의 한국의 왕조가 500년 내지 1000년 가요. 네. 다만 예외로 발해는 3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예외한데. 네. 근데 일본에 비교한다면은 짧아요. 네. 또 중국에 비교한다면은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진나라는 15년, 수나라 우리 중국말로 스웨이 왕, 한국말로 수 이거 아주 짧아요. 그 하다가 실패한 거요. 왕조가. 한국에 실패한 왕조는 없습니다. 짧은 왕조 없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정신이라고 할까?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라고 좀 분석됩니다. 유럽에도 그래요. 여기 영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가 31개 왕조가 있다고 해요. 제일 긴 것은 250년이에요. 275년입니다. 예외 오토만 엠파이어, 오토만 제국은 600년입니다. 근데 하나예요. 한국은 1000년, 500년 가는 거 아주 흔하잖아요. 이거 특수한 거예요. 네. 한국은 다만 모든 왕조 합쳐서 한국 왕조들이 성인입니다. 성인. This is a kind of a joke. The Korean dynasties are the only adult in the room. 다른 왕조는 애기들이에요. 서로 싸우는 애기들이에요. 한국 왕조만 성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농담적으로. 또한 짧은 왕조 없다는 것, 실패한 왕조가 없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왕조 넘어가는 것은 평화롭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배우시는 게가 일본 시대에 영향이 있어서 일본 시대에서는 한국을 비평을 했어요. 일본 사람은 에이구 조선진 너무 못했다. 너의 왕조가 너무 길었다. 너의 왕조가 너무 부패됐다. 너무 무능됐다. 한국에서는 그런 소리를 미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요. 이 평화롭고 오래가는 왕조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일본 앞에서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넘어가는 것이 역시 우물파개 개구리가 보는 것에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한국은 대단한 평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서부터 신라, 신라서부터 고려, 고려서부터 조선 그렇게 보는데 백제, 고구려, 후백제는 다릅니다. 그거 예외한 거예요.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김유신 봅시다. 김유신 있잖아요. 신라 통일 장군. 근데 이것을 신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질문 던져드릴게요. 삼국 시대에 몇 개국 있었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죠. 삼국 시대에 3개국 있죠? 아닙니다. 4개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하고 가야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 안 했죠? 이 양반이 가야라고 했어요. 아주 A학점 드려야 되겠어요. 예, 그래요. 가야를 왜 무시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가야가 우리에게 가야금 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가야금보다도 김해, 김씨, 양천, 허씨, 인천, 이씨 모두 가야 사람들입니다. 여기 양천, 이씨, 양천, 허씨, 인천, 이씨, 허씨입니까? 예, 수로왕의 후손들 손 들어주세요. 보세요. 김해, 김씨. 네. 여러분 수로왕께 또 그 부인께 감사해야 돼요. 네, 한국의 인구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좀 볼 때 김춘추라는 양반 나오죠. 김춘추는 그 나중에 왕 됐죠. 근데 삼국사기에 그 사람은 후김씨라고 해요. 옛날 김씨. 반대로 김유신이 신김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김유신이 신김씨 가야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야가 멸망되지는 않고 흡수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한국 역사는 좋은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보기에는 한국의 중심입니다. 그 신라는 고려한테 흡수됐어요. 역시 또 경주 사람들이 개성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에. 이거 평화로운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학교에서는 배우는 게가 좀 혼란스럽고 또 전쟁이 있고 뭐 이렇게 혼란했다는 것은 비교적 우물파게 개구리 보는 입장으로 평화롭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머지는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지루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침략. 여러분의 좋아하는 말이 침략이 많이 당했다 한 거예요. 난 안 받아들여요. 난 안 믿어요. 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떤 한국인이 하나하나씩 따져봤는데 984번의 침략이 있다는 거였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일본 해적이 하나 와서 한 마을에 돼지 한 마리 쌀 한 가마 훔쳐가가지고 이것은 침략은 아닙니다. 900제에 침략이 있다는 것은 침략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침략이 몇 개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세계 역사에 그 당시에 제일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200만 명 내지 400명 죽었습니다. 아주 큰 피해입니다. 둘째 침략은 몽고. 그때도 많은 한국 사람 죽었습니다. 그 외에는 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있다고 한 것이 너무나 피해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피해자 정신을 벗어납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이렇게 큰 침략은 2개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고 정여호란, 병자호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침략입니다.
그 왕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왕이 항복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마을에 모든 마을에 가서 막 죽이고 막 훔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죽기는 죽었는데 일본처럼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침략이 있었느냐 생각한다면 제가 오히려 작은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나요. 그거 하면은 이 피해자의 정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일본이 유럽이나 일본도 유럽이나 비교해 본다면은 거기서 아주 전쟁이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우물 밖에 본다면은 한국은 진짜 평화로운 땅이라고 좀 생각돼요.